뱃살과 혈당, 이제 세포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의 기적. 도입부 식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뱃살 빼려고 밥을 적게 드시나요? 혈당 잡겠다고 채식만 고집하시나요? 그래도 여전하다면 더 이상 식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맨날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며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어요. 원래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노폐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치솟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레시피와 황금 비율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경험 1500일간의 변화. 저 역시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놀림받던 허리 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는 90까지 내려왔어요.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다였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과 소금물의 효능 5가지, 그리고 수많은 소금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근본 원인 딱딱해진 세포. 자,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보세요. 환풍기가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결국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에 신경을 써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항상 몸이 무겁고 뱃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 조절이 안 되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병원에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미네랄 불균형 해결. 이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이에요.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려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죠.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이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온 음료나 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큰일입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5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5가지. 1.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뱃살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당분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피로해져요.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사례 68세 여사님.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여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안일을 시작하면 금방 지쳐서 소파에 앉았다가 2~3시간씩 꾸벅 졸아버리곤 했대요.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스스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건가?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집안일을 한참 해도 앉아서 숨 고를 여유가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해요.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쌓여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을 태우는 선순환이 생긴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3.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집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져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며칠만 꾸준히 해도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덜 붓는 걸 느끼게 되고 화장이 훨씬 잘 먹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례 60대 중반 여사님.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 60대 중반 여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농담처럼 호빵맨 같다고 놀리는데 본인은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아침 약속도 잘 안 잡게 되셨다고 해요. 야식도 끊고 짠 음식도 안 먹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주변에서 요즘 피부과 다니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4.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요. 이 모든 게 다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게 돼요. 이때 우리 몸은 이 썩어가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죽어나는 거죠. 자,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데요. 평소에 원인 모를 잔병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걷기 운동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장 운동성이 떨어진다.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져요.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요.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죠. 사례 74세 어머님.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74세. 어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인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 요약세포가 젊어지는 비결.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건 미네랄이 거의 빠져 있어서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건강을 살려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1. 정제염 X.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에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일염.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약 85%, 미네랄 함량은 약 15%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만 써도 충분해요.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3. 프리미엄 소금. 죽염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됩니다. 좋긴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2억 5천만 년 전 바다였던 곳에서 채취한 암염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상관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철분이 많아서 핑크색을 띠고요. 용소금 천일염을 북사열로 구운 건데 중금속 걱정이 없고 해수를 완전히 빼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맛이 깔끔하고 쓴맛이 적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천일염의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맛소금이나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팁, 편해야 오래한다.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해야 오래한다는 거죠. 처음엔 티스푼으로 떠서 마셨는데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예요.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오고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녹습니다. 특히 그라인더용 핑크솔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만원 정도로 1년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황금 레시피와 주의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황금 비율. 언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해요.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양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물에 소금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해요. 마시는 방법,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침샘을 자극해 소화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물 온도 미지근한 게 좋아요.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아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어요. 하루 1.5L에서 2L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세요. 몸이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꼼꼼히 들어보세요. 고혈압약 복용자, 심장질환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초기 적응기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몸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어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약 복용 간격,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 및 의사 상담이 필요한 증상, 어지럼증, 심한 부종, 체중급증,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 현저한 감소, 극심한 갈증 등이 나타나면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세요. 맺은 말 건강,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정보였고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